안녕하십니까. 쿠브 AI 팀의 김영주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이고, 저희 5개월 동안 저희 팀이 만들었던 K13D라는 소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에서도 좀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쿠베 AI 대시보드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앞글자 K와 가장 마지막 글자 D, 그리고 그 사이에 13글자를 포함해서 K13D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AI 채팅으로 관리하는 K8S 대시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저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쿠베스트로 넣으시고 현재 업스테이지에서 AI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라인에서 H베이스를 좀 3년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K13D 메인테이너를 맡아주고 계시는 저희 팀원분들 서은님, 형호님, 채아님, 지우님, 그리고 저 회식 장소에서 한번 사진 찍어서 공유 들어봤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K8S 대시보드에 AI 어시스턴트 패널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K8S에 대해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연어로 네임스페이스에 뭐가 있어? 이 팟은 왜 죽어 있어?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뭐 노드 포트는 왜 안 열려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자연어로 질의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총 5가지였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운영 맥락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베CTL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해서 공식 문서도 뒤져보고, 쿠베CTL 명령어도 입력하고, 대시보드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컨텍스트 스위칭이 들고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쿠버네티스 전문가를 고용해서 아니면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초심자와 전문가 사이에 되게 이해도 차이가 컸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린 장애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비슷하게 야물, 이벤트, 다양한 로그들을 뒤져보면서 원인 파악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쿠버네티스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연의 이상 상태를 이상 상태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문제도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핵심 컨셉인데요. 1번처럼 우리가 열심히 쿠버네티스를 배우면서 공부한 명령어를 치는 것보다 그냥 쿠베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상태가 괜찮은지 알려줘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일단 첫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고, 자연어를 통해서 문제 해결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다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AI가 명령어를 수행함으로써 AI에게 입력된 쿠베시트의 명령어, 그 다음에 그 실행까지 맡기고 그 결과까지 분석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와 K8S 간의 브릿지 역할도 저희 프로젝트에서 좀 표준화된 방향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K8S를 접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쉽지만 안전하게, 그래서 정말 위험한 명령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서 승인된 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게 쿠베CTL AI라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개발한 오픈소스였는데요. CLI 환경에서 쿠베CTL 자연어를 쿠베CTL 명령어로 변환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쿠베CTL AI는 대시보드랑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저희는 이제 대시보드 기능에도 집중해서 대시보드와 AI 어시스턴트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 보고 있는 모든 리소스들이 AI의 컨텍스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AI의 그 기능을 활용해서 리포트도 작성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강한과 같은데요. 저희가 좀 신경 썼던 부분은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K9s 같은 K9s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K9s 써보셨으면 되게 설치하는데 편리하잖아요. 싱글 바이너리로. 저희도 싱글 바이너리로 웹 UI부터 다른 디펜던시 없이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코어를 구성하였고, 거기서 이제 웹 UI도 접속이 가능하고 TUI 어플리케이션도 실행 가능합니다. 그 코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LLM 프로바이더나 저희 외부의 쿠베 API 서버, 그 다음에 MCP 서버 등과 통신하면서 동작이 되고, 내부에 있는 메타 정보들은 SQLite로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MCP 서버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MCP 서버를 동적으로 확장하여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UI는 이제 다음과 같이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리소스 내비게이션 사이드바가 있고, 중앙에는 리소스 테이블이 있어서 왼쪽에 클릭한 리소스를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로우들도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AI 어시스턴트 패널이 있습니다. 그럼 핵심 기능 중에 몇 가지만 좀 찝어보면, 저희 이제 대시보드 기능은 기존에 있던 대시보드 기능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비주얼하게 토폴로지나 리포트, 매트릭스 기능을 넣어서 대시보드 기능에도 좀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I 어시스턴트 기능은 이렇게 엔진엑스 파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직접 라벨까지 달아서 파드를 조회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답변이 AI 어시스턴트 패널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 감사 기능은 좀 운영자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쿠베시티의 명령어를 입력을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감사 로깅에 다 로깅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하지 않을지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프로브를 누르게 되면 실제 실행이 되고, 실행 결과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저희 LLM 프로바이더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연동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로컬 LLM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올라마부터 저희 API로 많이 쓰고 계신 제미나이나 엔스로픽, 그다음 오픈 AI까지 다 연동이 가능하고, 저희 업스테이지 회사의 솔라 모델도 다 연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MCP 연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픽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만든 케이스 스터디를 좀 시연을 통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K13D 데모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컬 환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그 로컬 호스트 8080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지금 안내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로컬 모드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어드민 계정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직접 이 URL로 접근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제 새 입력 화면이 열렸고, 어드민 계정으로 하고 비번은 아까 좀 전에 복사했던 내용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K13D에 대한 웹 UI 레이아웃이 표시가 되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는 이제 전체적인 리소스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입력 폼이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ORB 스택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로컬 환경에서 K8s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커넥티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AWS나 뭐 GK 같은 여러 가지 다른 클라우드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설정을 바꿔가지고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클러스터 상태는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세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로그인은 어드민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오버뷰 영역
에서 K8s의 워크로드라든지 네트워크 그리고 컴피그라든지 스토리지 뭐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각 항목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드를 선택했다고 하면 파드에 대한 전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내역이 조회가 되고 구체적인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 해당되는 네임스페이스만 따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파드를 하나 지정해서 그 실제 내부에도 들어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명령어도 입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세 로그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트 포딩 기능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직접 한번 접속을 외부로 한다든지 할 때 경우에는 이렇게 포딩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AI 어시스턴트 영역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데 자이너 지리 방식으로 쿠버네티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를 조회하거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솔라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네임스페이스 목록을 보여줘라고 한번 제가 조회를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쿠베시티엘 명령어를 찾아가지고 직접 조회를 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총 6개 네임스페이스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명령어 호출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수도 있는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현재 클러스터 상태를 분석해줘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라고 하니까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몇 가지 명령어만 호출해서는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LLM이 분석을 해서 필요한 그 명령어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그 종합적인 요약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왔고요. 종합 상태 요약 형태로 해서 지금 그 실시간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여기 같이 언급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명령어를 조합해서 종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날리면서 계속적으로 상호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뉴 쪽에 터폴로지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너무 텍스트 위주로만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게 한눈에 좀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 그 이렇게 그 시각화된 모습으로 그 인프라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별도로 좀 구현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벤트 타임라인 기능 쪽도 보시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실시간 에러 상황들이나 워닝 상태들을 이렇게 목록 단위로 시간대별로 보실 수가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에러 난 상황을 AI 기반으로 다시 또 분석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K8s 상에 매트릭 서버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파드라든지 어떤 디플로이먼트 각각의 리소스들에 대한 어떤 그 CPU 메모리 점유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CPU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차트 스타일로 해서 시간대별로 시계열로 또 보실 수 있는 UI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 로그 기능도 따로 이제 메뉴가 있고요. 요거는 자이너 지리 방식으로 입력했던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그 재검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기능인데요. 그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 주기적으로 그 내부 보고를 해야 될 경우도 많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워크로드라든지 어떤 피놉스
그 다음에 이벤트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리포트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뷰 리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AI 기반으로 해서 분석된 내용을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상세한 내역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HTML로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 CSV 유형으로도 저장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정 기능 쪽으로 한번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웹 UI다 보니까 이게 사용자별로 좀 사용하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다르게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다국어 기능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타임존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게끔 이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답변 스타일도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내용도 지금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화면 UI 스타일도 좀 이런 스타일 말고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테마를 바꿔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디폴트로 한번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능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업스테이지 솔라 계열의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 가능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오픈 AI라든지 혹은 이제 제미나이 모델 그리고 엔트로픽 베드락 뭐 이런 다른 퍼블릭 모델들도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하면 외부 퍼블릭 LLM을 사용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보안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마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올라마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 모델을 이용해서 직접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게끔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CP 기능인데 MCP는 사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범용적인 자연어 질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나만의 특화된 추가된 확장 개념의 질문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뭐 GitHub라든지 아니면 파일 시스템 쉘 같은 좀 더 구체화된 나만의 환경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는 MCP를 추가 등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또는 필요하면 뭐 테라폼이라든지 좀 더 데브옵스와 관련된 MCP를 추가로 더 등록해서 이렇게 add MCP 서버 입력 항목을 통해서 추가로 등록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매트릭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트릭은 이제 매트릭 서버 얘가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메테우스 같은 외부 벤더에서 제공하는 서버 정보를 이용해서 같이 활용도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민 기능인데요. 저는 이제 로컬 모드로 해서 접근을 한 건데 사실 꼭 이렇게 로컬만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에서 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하나 구성해 놓고 계정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각 권한별로 롤을 부여해서 이용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어드민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한 다음에 사용자별로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숏컷 기능인데요. 이게 사실 웹 UI는 마우스만을 이용해서 편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주 이용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축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나 화면들은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단축키를 이렇게 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신속하게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 UI는 이렇게 K13D의 어떤 웹 UI 방식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도 K9s처럼 TUI 모드 스타일로 이용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클러스터 접근은 어떤 베스천을 이용해서만 이용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K13D도 TUI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다른 옵션 없이 캐시3D 명령어만 호출하면 바로 호출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K9에서 거의 스타일이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그 화면이 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AI 어시스턴트 메뉴 보이시죠?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목록을 조회라고 하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그 네임스페이스 목록에 대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상세 정보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고 있는 환경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연님 갑작스럽게 라이브 시연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보여드리지 못한 기능이 있는데 K13D 독스에 접속하시면 좀 차근차근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능들도 잘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FAQ 띄워주시면 좀 슬리도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위에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 이슈는 아무래도 그 토큰, 그 API 토큰을 좀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SQLite로 저장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질문 넘어가면 AI 답변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원래 저희가 참조했던 쿠베시티의 AI라는 프로젝트에서 벤치마크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쿠베시티의 명령어로 만드는지 질문과 답변 쌍들이 있고 그걸 이제 점수를 체크하는 그런 벤치마크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통해서 AI 별로 좀 성능 지표들을 좀 점수를 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픈AI는 몇 점, 엔트로픽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내봤고 어느 정도 LLM 모델 특성상 100%좀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 모델들이 잘 하는 걸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퓨샷이나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할루시네이션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점수들도 거의 독스에 포함되어 있으니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큰 비용이나 질문 히스토리는 지금 웹UI랑 TUI랑은 좀 별개로 관리되고 있는데 웹UI는 이제 세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TUI는 그냥 내부적인 그 메모리상에 지금 답변 내용이나 그 위에 컨텍스트를 보관하고 있고 웹UI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세션을 좀 여러 개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션별로 그 컨텍스트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LLM이 관여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나 클러스터 범위는 저희가 제한할 수 없고요. 저희는 그 kubectl 명령어를 시행하는 그 권한하고 동일한 알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홈에 보통은 kubectconfig에 있는 그 kubectl 권한하고 동일한 권한으로 가는 걸 좀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그거 외에 또 저희가 권한을 세부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너무 알백이나 이런 그 쿠버네티스의 컨셉에서 너무 크게 벗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클로드 코드 키로 CLI 아무래도 클로드 코드는 내부망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좀 저희가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클로드 코드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로깅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시보드에 있는 그런 문맥들을 잘 넣어주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연결해서 쓰긴 하는데 좀 아무래도 불안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키로 CLI는 제가 안 써봐서 이거는 스킵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고가형성은 아직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도커 환경이나 아니면 쿠버네티스 환경이 올릴 수 있는 헬름 차트들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베타 버전이라 테스트는 많이 안 된 상황인데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대시보드처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티오 레이어가 있는 환경에서는 뭐 별도로 이스티오 레이어를 관시하는 화면은 없고요. 아마 파드나 그런 서비스 커스텀 리소스가 표시되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네, 네. 시간 관계상 AI 모델별로 차이점 부분을 네, 맞습니다. 공유 가능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그 인베딩 LLM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 올라마를 한번 KC3D 고랭에 한번 바이너리로 인베딩 시켜보자. 그리고 0.5 빌리언 모델도 막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툴콜링 성능이 좋지 않아서 포기를 했었고요. 네, 사용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좀 큰 모델, 뭐 최소 20빌리언 모델 이상, 그래서 GPT OSS 20B가 좀 마지노선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레슨원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